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어, 아니, 제 영상 찍기 전에 유튜브를 쫙 제 알고리즘이 뜨니까 봤는데, 뭐,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뭐 하면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그냥 자코인 하나 추천하고 10,000원 사면 300억 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도대체 그런 영상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솔라나 현물 ETF 전화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라나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중앙화에 포커싱이 된 체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비트코인은 완벽히 탈중앙화가 되어져 있는 약간 자산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조금 더 개발자 입장에서 탈중앙화 되어져 있고, 또 이제 이더리움이 탄생한 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다 솔라나보다는 탈중앙화 되어져 있는데, 솔라나는 노드를 돌리는 주체 자체가 좀 큰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꽤나 네트워크가 빠른 편이죠. 그래서 이게 빠른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체인을 사용을 하고, 약간 탈중앙화된 어떠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더 많은 검증을 요구하면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게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뭐가 탈중앙화냐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의 관점이 경제적과 정치적으로 나뉘는데, 정치적으로 탈중앙화가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분명히 옛날 영상에서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윌리 우가 이번에 스레드에 계시는데 내용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비트코인 기본 모델에 대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뒤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차트와 함께 얘기를 하고 보면 좋겠죠. 자, 안 좋은 뉴스는 SOPR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익 실현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통합이 될 거다라는 건데, 통합은 이제 조정 및 횡보를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제안을 하고, 윌리 우의 어머니께서 윌리 우에게 항상 나에게 신고점을 깨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잘못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신고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신고점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윌리우 어머니께서는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신고점을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갔죠. 빨리 가기는. 그래서 네, 일단 그런 것 같고, 좋은 쪽으로는 우리는 마이너스 17%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이는 ATH 마지막 사이클에서 본 것과 거의 같다. 이전 주기에는 마이너스 31%였다. 그러니까 조정이 어떻게 보면 이전 주기에서는 30% 넘는 조정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주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30%가 아니라 맥스 20% 정도까지 조정을 열어놓고 조정을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약간의 조정 값이 바뀐 것 같아요. 트렌드와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7%가 조정 끝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쁜 얘기로는 거시적 위험 신호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유입량을 위험한 가격 조치와 비교합니다. 여전히 강세에 있는데, in my opinion, 이 사람 생각으로는 펌프를 사용하기 전에 약한 손을 흔들어야 하는 전형적인 스파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거는 예상되는 비트코인 유입량이 바닥을 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예상되는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하다. 뭐 병돌리기 기술 이거 약간 잘못 해석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비트가 시장에 매도되기 위한 유입량이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매도가 줄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쁜 쪽으로는 내면의 자기 이제 맥시는 비트가 전반적인 강세 구조 내에서 장기간 통합된다면 이거는 똥코인이 펌핑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똥코인보다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밈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내 안의 거래자는 똥코인을 펌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뭔 말인지 뭔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비트가 횡보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신고점을 넘기 전까지 알트가 좀 강세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내용은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럴 상황이고, 지금 재설정이 가까워져서 다시 장세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내심 게임이고, 단기 통합이 바닥에 아마도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 저점을 이미 찍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향 변동성을 가져오는 반감기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3월은 옆으로 가고 4월엔 데이터가 있어 양방으로 고르지 못할 수 있다.
3월은 횡보하고 4월은 위아래로 지랄하고 횡보, 결국에 끝은 제자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거시구조가 여전히 낙관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했듯이 우리가 어디에서 그래서 물려 있냐, 어느 시장에서 물려 있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과 내려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 두 가지잖아요. 크게 말하면. 근데 올라가기의 확률이 더 높은 시장에서는 물려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기 위한 어떤 상황인 그러한 시장에서는 물려 있으면 가슴이 아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더 위를 바라보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려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거래 가치 처리량을 기준으로 16,000달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보다 16,000달러가 비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지금 주봉으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주봉의 이 몸통 현재 캔들이 지난 고점 6월, 그러니까 지난 11월이 아닌 4월, 21년 4월의 고점의 캔들을 지지하고 있다 몸통으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박스권 횡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65,000과 69,000 사이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꽤나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 내용은 그 뭐야 매터리얼 쪽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해석을 한 건데 페드 뉴스는 보면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시 이제 약간 반등장이 왔는데 그리고 파월 자체도 약간 인플레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발표를 위해서 반등이 오긴 했는데 찐 반등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반등은 아니니까 속지 말라라는 얘기고 이 사람 내용을 쭉 요약을 하자면 이 사람들 똑같은 얘기예요. 비트코인은 반감기 직전이나 직후 저희가 맨날 직전후라고 했죠. 규칙적으로 20%에서 40%의 조정이 발생을 했고 75,000달러까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면 지금부터 몇 달 후 일어날지 아직 알 수 없다. 맞아요. 지금 이미 일어난 걸 수도 있고 조정이 아니면 반감기 지나고 나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려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면 현재 21일 MA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이전 이제 고점이었던 69,000달러에서 더 많은 저항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사람도 하는 말이 결국은 횡보를 할 건데 마지막에 보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6자리 자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다. 이게 이제 10만 달러 이상 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예전처럼 급락할 때 매수 보유를 이기기가 정말 어렵다. 장기 투자자이고 변동성을 거래할 의지나 기술이 없다면 매수 보유가 강세에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얘기했던 거죠. 강세당에서는 그냥 사서 손가락 야무지게 맛있게 빨고 있으면 결국 수익이 난다. 근데 그 수익을 이길 만한 단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움직임이 좀 많았어요. 뭐냐? 보시면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됐죠. 하단 지지선, 상단 저항선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보시면 하단 지지선에서 살짝 꼬리로 이탈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런 식의 스탑을 만약에 본인이 걸었다고 한들 털리게 만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 뉴스와 파월의 발언으로 확 반등이 오면서 상단 저항선을 뚫어내면서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재차 또다시 반등을 하거나 어쨌든 이 위에서 놀면 여기 위에 이 빨간 선 위에서 놀면서 횡보를 하면서 이후에 추가 상승을 도모할 것 같은데 보시면 이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꼬리로 여기를 아래로 이탈을 했어요. 이게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그 ETF 때도 그렇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한 번씩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스탑 잡을 때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그 아래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다면 그 선보다 좀 아래에다가 스탑을 잡아 놓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일봉으로 보게 되면 현재 이러한 움직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마감이 다시 그럼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주봉이 분명히 저희가 수요일날 영상 올릴 때 수요일이 이거잖아요. 맞죠? 수요일날 영상 올릴 때 이번 주가 아래 꼬리를 단 약간 캔들이 거의 다 올라와서 조정을 무효화시키는 캔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할 때 영상을 올리면서도 이제 저도 불안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제일 베스트긴 하고 근데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엄청난 또 일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조금
욕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강한 베팅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일단 그렇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느낌, 이런 느낌으로 캔들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엔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뭐 횡보를 하든 반등을 하든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 주말까지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캔들이 나오고 있네요. 아까 이제 윌리우 말고 마지막 저희 자료를 보면 지난 해에서의 이 4월의 고점과 요 위에 최고점 이 두 가지 선에서 횡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봉을 딱 키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어요. 지지선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 꽤나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 다음 주에도 이 안에 있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4월이 될 텐데 그때 다시 신고점을 향해 또다시 올라간다면 되게 좋은 그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오늘은 약간의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진짜 제자리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4시간상에서 보게 되면 저점은 찍었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아 보여서 저점 찍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상에서의 트렌드를 보면 일단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약간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 지금 고점이 여기서 조정이 와서 여기가 저점을 찍었고 반등을 하고 저점을 찍고 했는데 자, 봐봐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았죠. 그리고 또다시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또다시 반등했는데 자 여기까지 내용이 고점이 순차적으로 낮아졌고 저점도 순차적으로 낮아졌다. 이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 어떤 시기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 다음에 생기는 이 현재의 상황이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그죠? 적어도 여기보다는 올라가야겠죠.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색깔을 바꿀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저점이 생기고 저점이 여기보다 올라갔고 고점이 여기보다 올라간다면 이렇게 그러면 다시 상승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시장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주말에 낀 만큼 큰 움직임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